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권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빠삭한 도사가 되어서 변호사를 상담하러 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내가 뭐 이혼 소송에서 잘하네 이런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그거 조금 구라가 있지 않나요, 변호사님?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약간 구라가 있습니다. 왜 구라가 있죠? 판사님들이 거의 다 정해주시거든요. 판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결혼생활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고 어떻게 가정생활에 기여했으며 어떻게 재산을 다 이뤘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써서 내기만 하면 판사님들이 거의 직권으로 몇 대 몇으로 갈라줍니다. 결혼생활을 15년 내지 이상 15년 이상 했다 그러면 거의 반반 갈라줍니다. 남편과 부인이 서로 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재산의 정도가 있다면 반반으로 갈라줍니다. 종잣돈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종잣돈, 즉 처음에 집을 남편이 가져왔다. 처음에 집을 부인이 가져왔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재산 분할의 퍼센트를 좀 더 줍니다. 왜? 내 재산이 지금 10억인데 처음에 부인이 집을 가져갔다. 또는 남편이 집을 가져갔다. 그래서 재산이 불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신혼생활 시작해 보십시오. 집 하나 가지고 시작하면 힘이 납니다. 저는 집 안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 하나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큽니다. 거꾸로 말해서 달리 말해서 전세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자금을 누가 가져오느냐, 그것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상당히 퍼센티지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지금 뭐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더 이상 구라치면 안 되거든요. 판사님들이 사실은 다 정해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자세히 써서 판사님한테 말씀드리기만 하면은 판사님은 정확한 비율대로 지금 법에서 판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사님이 재산을 딱 갈라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3년 전에 이혼하신 분들 재산분할 청구권 할 수 없습니다. 2년 되는 날을 어떻게 계산하죠? 이혼은 신고를 했잖아요. 이혼 신고가 된 날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때부터 2년이 되는 때 그 날까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러면 그 날이 마지막 날 딱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날이네? 지금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갔는데 남편 재산이 100억이었어. 100억. 내가 50억은 받아야 돼. 근데 오늘이네. 오늘 어떻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당황스럽죠? 당황하지 마시고 법원에 가셔서 재산분할 청구 신청서를 써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재산분할 신청서를 써주세요 해서 무조건 써서 들이밉니다. 근데 오후 6시가 넘었네. 오후 8시인데 쓰긴 썼는데 인쇄하고 보니 오후 8시네. 어떡하죠? 당황하지 마시고 법원 당직실은 24시간 운영됩니다. 그래서 법원 당직실에 가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원을 엉뚱한 데 찾아가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법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만 하면은 소멸시효는 그때로부터 바로 중단이 됩니다. 신기하죠? 상대방에게 그 소장 부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주소를 추적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접수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실무상 2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 문제는 악착같이 챙기시죠?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